모리에와 무지. 사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 한승동 에디터. 24일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니 그것을 푸는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올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유럽 역사와 비교하면서 100년 전 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의 인식과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는 먼저 전쟁으로 점철된 근대 이후 유럽 역사에 대해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길을 찾았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로 심각한 불화를 겪어온 한일 간 역사를 유럽 역사와 평면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예로 든 이 구절은 그러나 사실인식과 이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유럽의 전쟁은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국가들이 합종연 행식에 편가르기를 하며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한 주고받기식 싸움을 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와 독일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전쟁부터 히틀러 전쟁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는 주고받기식 혈전을 여러 차례 벌였다.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런 식으로 얽혀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했다.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복잡한 역사다. 여기에는 경제와 안보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오랜 구교 신교 간의 알력과 갈등에서 비롯된 유혈의 초국가적 종교전쟁까지 얽혀 있어 한일 간의 역사에 빗대어 어느 한쪽의 우열을 논하는 단순한 평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에 비해 한일 간에는 선제 공격과 보복이 거듭된 주고받기식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다. 16세기 말에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침략만 있을 뿐 한국이 일본을 공격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친 역사가 없다. 일본이 늘 일방적으로 조선을 공격하고 무참하게 유린했고 조선 민중은 거기에 저항하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중세 이래 일본은 한국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나 침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선 그런 점에서 유럽과 한일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인과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쟁 뒤의 사죄와 배상 및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의 전쟁 뒤처리를 쉽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럽은 전쟁 뒤 사죄와 배상과 재발 방지를 기조로 한 화해 과정을 거쳤고 이를 조약이나 협정으로 제도화했다. 나치스 히틀러의 등장 배경에 전승국들의 자기중심적 의지가 과도하게 반영된 전쟁 뒤처리 문제가 깔려있긴 하지만 그럴 때도 독일은 한일 간의 관계에서처럼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독일도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어쨌든 유럽 각국은 전쟁 뒤에 사죄와 배상과 재발 방지라는 화해의 과정을 거쳤다. 폴란드처럼 일방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970년 12월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선조들의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독일처럼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고 배상을 했다. 독일은 그 배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일본은 일방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런 일본과 유럽의 역사를 평면 비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천박한 이해 차원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 행위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길을 찾았다고 했지만 전쟁 당사국들인 한일 두 나라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근본 이유는 한국에 있거나 한일 두 나라 모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쟁 화해의 역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인 일본 지배 세력의 몰력사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런 사실부터 확인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말은 따라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표현대로 그것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대통령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직책은 그런 사적인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다. 먼저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해왔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 전쟁 가해자와 일본을 동일시하고 거기에 우리를 대비시키면서 일본 전쟁 범죄 문제와 인도에 반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를 일본의 문제, 나아가 반일의 문제,
한일 간 민족감정 문제로 일반화해서 호도하는 일본 보수 우익 주류 세력의 논법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들이 국가동원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식민지 시절 조선의 10대, 20대의 어린 남녀들을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로 데려가 극심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마저 떼어먹은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 요구가 그 본질이다. 오랫동안 그 사실조차 숨기고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조차 모조리 기각해버린 일본 위정자들이 민주화된 이후에야 증언과 소송이 가능해진 한국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한 짓은 판결에도 명시된 관련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한국 정부를 급진적 좌파로 몰아붙이면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폐기하거나 번복하라고 정치적인 압력을 노골적으로 끈질기게 가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주장한 터무니없는 논리도 그런 뒤틀린 역사 및 사실 인식과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 개입을 통해 딴지를 걸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무릎을 꿇는 격의 제3자 변제식 해결을 제시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가해기업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에 응하려 했다. 당시 아베 신조 정부는 그것을 막고 배상불가 방침을 가해기업들에도 통고하고 지키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의 반일 민족 감정이 빚어낸 부당한 반일 문제로 호도해 일본 국민들의 반항 감정을 유발했다. 이로써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은 간데 없어지고 한일 간 민족 감정이 부닥치는 항일 반일 반한 혐한이라는 그들이 의도한 비본질적인 정치적 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한일의 대다수 매스컴들도 사실규명과 정의 실현에는 눈 감은 채 일본 보수우익 주류 세력의 본질 호도와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 그리하여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고 생산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법률 절차에 따라 배상을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것은 전쟁 범죄 문제여 인도에 반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였다. 처음부터 일본의 문제나 한국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 애초에 그것은 항일이나 반일, 혐한이나 반한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였다. 일본 보수우익 위정자들은 가해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간의 민사 배상 문제를 한일 간 민족감정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고 그로 인해 일어난 분란을 국내 정치에서 좌파 지지율을 올리는 정치적 도구로 그것을 활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애초 의도가 어떻든 제3자 변제는 그런 일본 보수우익 지배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노란한 결과가 됐다. 적어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가해자가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일본 우파 지배 세력은 엉뚱하게도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일 감정 문제로 바꿔치기 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겨 문제 해결을 막고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사실인식이요. 이해다. 한일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한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그 전부터 확인하고 이해했어야 한다. 일본 보수우익 지배 세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배상 문제도 그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해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이런 문제들은 가해자들이 일본 패전 뒤에도 일본 사회 전면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한 일본 현대사가 빚어낸 뒤틀린 일본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회적 민족감정이나 애국주의를 도구로 활용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일 문제, 항일 문제에 반한 혐한의 문제로 변질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쟁점도 혼탁해졌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 한일 민족과 국가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족감정 문제, 항일 문제,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 왜곡돼 번지는 걸 피할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패전 뒤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온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먼저 일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일본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나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뒤 사죄하고 배상했어야 한다.
그것은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의 문제이기 전에 전쟁 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 문제다. 따라서 가해자가 판결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그것을 민족 감정 문제로 만들고 항일 반일 혐한 반한 문제로 호도해 문제 해결을 가로막은 것은 일본 위정자들이다. 그들이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민족 감정 문제로 비화한 점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의도하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일이 유럽처럼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실인식과 이해부터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토대로 한 근시안적인 정치적 봉합을 요구한 미국의 압력을 거부했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전후 사상 최악이 된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100년 전 악행을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다. 한일 관계가 이처럼 뒤틀린 것은 일본이 이웃나라에 자행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만들고도 풀기를 거부한 것은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다. 유럽 정도의 미래지향적 길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럽과 같은 정도의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 재발 방지를 통한 화해를 위한 일본 가해자들의 사죄와 진심 어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